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 그 세션을 맡은 TBT 벤처캐피탈 TBT 임정욱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 세션을 기획을 하고 상당히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컴업이 스타트업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세션은 거의 다 기업가, 즉 창업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세션으로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세션에는 저희가 굉장히 특별히 창업가가 거의 아닌 그런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 공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이렇게 모셨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코로나라는 국가적 대위기를 어떤 문제 해결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기업가 정신인데요. 그것으로 극복을 하고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지금까지 잘 해오는데 큰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을 모시고 한 분 한 분 실제로 어떻게 코로나 그 방역 현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해결책을 내서 이런 그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오시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제품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허준영 국방부 군의관이십니다. 그리고 안여현 부산 남구 보건소 사무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시기도 하고 코로나맵의 개발자이시기도 하신 이동훈 코로나맵 대표십니다. 네, 그럼 그 차례대로 실제로 어떤 그것들을 개발을 하시고 이번 코로나 현장에서 그 활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새벽 4시 아이디어를 단톡방에 올렸다. 드라이브 스루 진단법은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그 이야기로 됐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그런 그 코로나 감염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전 세계 추세가 됐는데,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렇게 만드시고 그 진단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료원이라고 해서 그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그 감염병 전문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1번 코로나 확진자를 제가 진료를 했었고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이란 게 사실 이제 낯선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이제 겪어보신 시스템일 건데, 제가 사실 이제 그걸 고안을 해놓고 나니 사실 왜 그렇게 이제 각광을 받았을까라고 제가 거꾸로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특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저한테 다른 사람보다 좀 먼저 왔던 게 저한테 찬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첫 번째 확진자를 보고 2월 6일까지 이제 환자를 돌려보내는 동안에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를 했고, 그 검사한 결과들이 이제 한 달 사이에 결과가 나와서 저한테 이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 바이러스 그 특성을 보니 환자가 처음에 증상이 별로 없을 때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았고, 아마 한 1월 30일쯤으로 기억나는데 무증상도 감염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검사했다가는 검사하러 온 사람들이 또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꼭 의료 쪽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생물 테러 때 약품을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사거리에
생물 테러 물질이 살포됐을 때 그 동선에 있는 뭐 GPS라든지 휴대폰 추적을 해서 뭐 한 2만 명이다. 그럼 그 2만 명한테 항생제를 하루 이틀 안에 배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해외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걸 가지러 가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 아이디어, 바이러스 배출되는 그런 특성과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병원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합을 하게 됐고요. 그때가 날짜가 2월 20일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월 18일 정도에 31번 환자라고 해서 대구 경북에 이제 슈퍼 전파자가 첫 진단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뭐 하루에 몇십 명 나오다가 몇백 명 나오다가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고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낼 20일, 21일 밤 넘어갈 때 그날 밤이 이제 대구에 뭐 검사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컴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제가 초대받은 이유는 되게 보수적인 환경인 병원이라는 환경과 그다음에 좀 다소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 드라이브스루라는 시스템이 병합된 게 아마 그 스타트업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림을 직접 그리신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거는 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파워포인트라는 걸로 저걸 새벽에 그리신 거예요? 네, 그 요청은 이제 저희 강남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한 밤 11시쯤 내려가면서 저한테 요청을 좀 했었고요. 예, 마우스로 이제 저거 다 아마 기본 그 아이콘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걸로 한 서너 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만든 거고요. 아, 그래서 그 실행은 실제로 어떻게 하게 좀 푸시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거는 마이크를 이제 좀 가까이 대고 말이죠. 네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배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학회를 통해서 감염병 대응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배포가 바로 됐고요. 제가 새벽에 올리고 그날 아침 8시쯤 바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럼 배포될 때도 뭐 예전 같으면 공식적으로 뭐 공문이나 아니면 문서로 보낼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요약된 그 전자문서로 바로 배포가 됐고 그 보신 선생님 중에 이제 대구 경북 칠곡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토요일 날 전화가 바로 왔더라고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이것저것 몇 가지만 물어보셨고요. 아마 그 다음 그러니까 제가 저거 배포하고 다음 날 일요일 날 처음 대구 경북 칠곡병원에서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만드신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만드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퍼져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 라이센스료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예. 뭐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도 많이 했었고 사실 3월 그 팬데믹 선언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실 미국도 저희하고 첫 환자 생긴 건 하루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쪽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 드라이브스루 저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도 드라이브스루라는 단어가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뭐 그런 뭐 개인의 의견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들 현장에서 알아서 다 적용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뿌듯했고 좋은 아이디어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진정한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는 허준영 대위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허 대위님은 코로나19 예측 앱을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큰 화제도 얻고 그리고 많은 국제사회의 반응도 이렇게 얻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허준영 대위라고 합니다.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IT 기술이 의료와 만났을 때 사실 가장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환경이 왔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이제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의료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이 사망한다. 이거를 이제 깨닫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정해진 의료 자원에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리려고 하면 결국에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확진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환자들이 이제 꼭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를 선별하는 그게 알고리즘. 언제쯤이셨어요? 네. 어떤 거였습니까? 언제쯤에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때가 한 3월 말쯤 3월 됐었습니다. 말쯤에 네, 맞습니다. 막 그렇게 네. 예. 그래서 뭐 네. 병원에 넘칠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있을 네.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때 한참 그럴 때여서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환자 선별하는 알고리즘 만들었고 이거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환자용 앱과 의료진용 앱으로 만들어서 현재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 중이고 또 이제 개발도상국에 저희가 배포해서 실제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성과로는 저희가 WHO에서 사실 먼저 요청이 와서 등록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구글에서도 저희한테 자금을 지원하게 주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가장 자랑스럽게는 저희가 이제 의료 정박 분야 1위 저널, 그러니까 학회지에 저희가 시리즈로 3개가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결국에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면은 환자와 의료진도 도움이 되지만 의료 병원 입장에서도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이제 데려다가 입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병원의 수입도 사실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수요자들이 다 같이 윈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점이 그 국방부에서 소속돼서 군인 신분으로 그걸 만드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보건복지부나 질병대응본부나 그런 데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국방부에서 사실 뭐 엉뚱하게 그걸 하고 있냐, 네 일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셨나요? 네, 뭐 그 사실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손이 있었으면 돕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고 제 입장에서 사실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런 거 뭐 도움될 거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 위치라든가 신분 이런 것들은 그냥 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밖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네, 모든 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였다는 게 정말 그 창업가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안여현 그 사무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안 사무관님은 워크스루형 검사 장비를 이렇게 만드셔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그게 아예 그 어떤 기업과 같이 이렇게 만드셔서 수출도 되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또 보건소에 계신 공무원 신분이신데 어떻게 또 그런 것을 또 이 아이디어를 내고 만드시고 거기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제품화 사업화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남구보건소 의무사무관 안여현입니다. 저는 원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인데요. 사실은 조금 일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사실 근무 시작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공무원 경력으로 따지면 새내기 공무원입니다. 코로나가 금년 초에 시작이 됐을 때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도 환자를 이제 첫 번째 관문 김진용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또 다른 의미로 환자를 맨 처음 만나는 첫 번째 또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심 환자가 오면 검사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셔서 제가 민간 병원에까지 나가서 직접 검사를 하고 오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땐 저도 사실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계속 마스크를 끼고 살았어요. 가족들에게 혹시나 옮겨줄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밥은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따로 먹고 집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끼고 살고 잘 때도 마스크를 끼고 자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방호복을 잘 입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데 이제 저희가 방호복조차도 부족해지는 사태가 생겼거든요. 갑자기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는 너무 많아지고 음압 텐트는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저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부스인데 사실 맨 처음에 부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 이제 워낙 위계라던가 조직 문화가 있다고 보니까 이 예산 자체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고 아예 존재하지 않은 제품이니까 무슨 근거로 이제 만들 거냐.
네, 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제 뭐 기업 연계라던가 특허라던가 도움을 많이 주셔서 사실은 제품화까지 성공을 하게 됐고, 제가 의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문외한이었는데 알고 보니 주변에 굉장히 훌륭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미 훌륭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작은 아이디어만 드리면 아이디어보다 훨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품화까지 성공하게 됐고 많이 사용을 하게 돼서 저희가 사실 물품이 굉장히 부족하던 시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품화가 돼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보급됐는지요? 저희가 한 약 300대에서 400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 훨씬 많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도 나가 있나요? 네, 해외도 뭐 일본이라던가 이런 데 수출도 하고 또 인도적 목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제3국 같은 경우에는 기증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저게 그 되게 발명의 영역인데 평소에 발명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저런 걸 만들고 그런 거 하셨던 적이 있나요? 사실 전혀 발명하고는 관계가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절박하니까. 네. 예. 스타트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 문제 해결과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좀 이렇게 들어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의 맵을 이렇게 좀 만드신 그 이동훈 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학생 신분이면서 창업도 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코로나 맵을 만들고 굉장히 화제도 되고 저희 대통령님도 언급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만드시게 됐고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맵이라는 서비스를 최초로 기획하고 개발했고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현재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기획자이면서 개발자 이동훈입니다. 코로나 맵은 1월 30일 날 처음 이제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한국에 심각하지는 않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확진자가 어디를 갔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거짓 정보들이 좀 많이 SNS 같은 매체에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안한 그런 불확실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왜 그로 인해서 불안한지 살펴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좀 쉽게 알기 쉽게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텍스트 형태의 그런 매체들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 주변 그리고 내 목적지 근처에 확진자에 대한 동선에 대한 정보인데 그것들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사실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렵고 또 한 번 또 지도를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도 위에 표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제 배포를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관심이 오셔서 현재까지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1,300만 명이 이용을 하시고 4,500만 조회수를 달성한 그런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네.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운영에.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제일 처음에 사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제 사비로 서버 비용을 이제 충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AWS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그런 기업에서 먼저 이런 서버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셔서 현재는 이제 무료로 이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고요. 사실 코로나맵이 수익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수익은 영원이지만은 현재 또 도와주시는 또 봉사자분들도 계셔서 업데이트하는지 그런 것들 현재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추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런 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가지신 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창업을 하셔도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미 창업을 하셨으니까 먼저 저기 김진용 과장님부터 이렇게 좀 여쭤보면은, 뭐 IT도 굉장히 잘 아시고 그 병원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헬스케어라든지 혁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뭐 좀 관심을 가지거나 좀 창업할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없더라도 혹시 창업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고요. 근데 창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또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열려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있는 의료 환경에서는 아까 그 IT 기기 같은 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복잡한 게 이제 법적으로 묶여 있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그 상극이죠. 이제 편하게 만들다 보면 자꾸 이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지키는 한도 안에서는 열심히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음압병실 안에서 그 진료를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물질들, 예를 들어 환자가 종이에다 뭘 적어준 거를 밖으로 꺼내온다든지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뭐 사진을 찍어서 밖으로 꺼내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패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연동해서 이제 가져오는, 아주 심플하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차후에는 이제 요새는 많이 이제 그 데이터 3법 이 풀린 뒤로는 이제 자료 전송들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발전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의료 환경 말고 그 바깥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이 여러분도 이제 한 10개월, 11개월 겪고 계시겠지만, 팬데믹이란 거는 사람이 아마 평생 한 번 정도 겪을 겁니다. 100년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근데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측 불가능성일 때는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은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 의료 쪽으로 돌아와 보면,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방역 초기에 K 방역이 3T라고 하는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먼트, 이 3T가 메인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걸 못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지향점은 우리의 그 환경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뉴노멀이라고 하고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바꾸는 작업인데, 그거는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 모두가 해야 되고 세계인 모두가 해야 되는,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여기서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는 아무튼 이런 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기에는 먼저 그 유연성을 가지고 선점하는 사람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뭐 이게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계속 지금 환자들 많이 생기는 클러스터가 있죠. 음식점, 네. 뭐 클럽,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해야 될 건데, 음식점이란 게 아무리 거리두기를 해도 그 안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아까 안효연 사무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뛰어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비말이나 에어로졸을 중간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밥 먹는 사람 뒤쪽으로 환기가 될 수 있게 음압을 건다든지, 앞쪽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비말을 다 흡입시킬 수 있는, 그거를 식당 테이블에 아예 그냥 고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됐을 때 확진자가 거기를 다녀갔을 때 환자 발생이 적은지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걸 찾아내는데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 의향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내면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그 K 방역 3T라고 하는 걸 훨씬 넘어서 이제 앞으로의 방역을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주도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코로나를 확실히 극복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실행력과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도와주고 대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대회님은 이미 뭐 스타트업에도 좀 관심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스타트업에 관심도 있으시고 뭐 장래 창업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진짜 저희 그 단체의 뭐랄까 이제 지향점, 목표, 미션은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진짜로 임팩트를 최대한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법인을 이제 설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개발도상국에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저희도 사실 고려는 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들을 저희도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면 소셜 벤처 같은 비영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쌓고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어떤 네. 형태인지는 사실은 꼭 얽매이지 않으려고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다클이 그게 하는 건가요? 다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닥터스 온 더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희 프로젝트는 사실은 현재는 뭐 어떤 법인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재능 기부 형태로 코로나 환경에서 도움을 주는 것에 의의를 갖고 데이터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열 사무관님은 어떠세요? 이런 그 평소에 스타트업 같은 거에 좀 관심도 있으시고 창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던가요? 그 창업이라는 게 그냥 창업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창업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굉장히 느꼈고 이게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던데 지금 사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고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이 단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주변을 둘러보니 엄청 유능한 기업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제 관내에 있는 뭐 IP 스타 기업이라던가 이런 곳과 이제 자문 관계를 맺어서 이제 제품을 더 개발하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네. 이번에는 그 이동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학생으로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창업하고 있는 그 또 모닥이라는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을 내놓고 있는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요즘 학생들 이런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어떤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모닥이라는 스타트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서 CTO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닥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탈모에 대한 위험도나 진행도를 파악을 해서 현재 내가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앱이고요. 현재 출시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또 이미지 분석이라는 기술에 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하우가 쌓여서 또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식으로 또 이제 운영을 하려고 새로운 아이템을 또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학생 창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학생분들 그리고 다른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분들, 제 또래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많은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도전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면서 또 창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분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나 자금적 그리고 사무실 같은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사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그런 학교 차원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많은 그런 멘토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충분히 많이 창업을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많이 그런 성과를 내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만 하나 이렇게 좀 드리고 좀 끝내려고 하는데, 모처럼 코로나 19에 대한 굉장히 그런 전문가분들을 좀 모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틀째 연속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다시 한번 저희가 되게 주의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조심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씩만 이렇게 좀 해주시고 끝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는 앞부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보다는 팬데믹이 이제 거의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면전을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주도의 방역을 했다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에 설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개척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거는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에 분명히 아이디어가 생길 거고, 스타트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뭔가를 한다기보다 그 와중에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스타트업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허 의원님. 결국에는 국민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모두 다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금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많이 힘을 내서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이제 검사하러 오시는 분 굉장히 많을 때는 힘든데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 말만 한마디 해주고 가셔도 저희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저희에게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더 힘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에 개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방역 그리고 거리두기, 개인의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의 그런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점을 이렇게 모두 느끼셨을 것 같고요.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위기를 계속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해주신 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진행을 해주신 임정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